이번 영상은 6.3절의 박스 모델을 구성하는 속성 다루기 부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에 사용된 이 각각의 HTML 요소들이 웹브라우저에 어떤 원리로 배치가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박스 모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박스 모델은 모든 HTML 요소들은 사각형 모양의 박스로 둘러싸여 있다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박스 형태의 HTML 요소들을 원하는 곳에 배치하여 원하는 모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 웹페이지를 만드는 본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평범한 물건을 맨눈으로 봤을 때와 현미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평소에 보지 못한 작은 부분까지도 현미경을 통해서는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HTML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요소들도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태그들이 사용돼서 요소들이 출력됐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얘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스 모델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로 이제 구성되어져서 배치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스 모델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롬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lect Element Tool 도구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또는 Elements 탭에서 직접 내가 태그를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개발자 화면은 제가 일부러 크기를 좀 이렇게 키웠어요.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크기를 좀 키웠고요.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플러스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 첫 번째 블록 1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p 태그를 선택을 했다 라고 한다면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모양 형태가 렌더링 되어져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각형 부분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진, 보더, 패딩,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지만 컨텐츠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마진, 보더, 패딩, 컨텐츠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각형 형태가 p 태그를 비롯해서 스팬 태그도 보이고 모든 존재하는 HTML 태그라든지 헤드 태그라든지 전부 이러한 사각형 모양이 다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CSS에서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HTML을 공부할 때 블록 요소가 있고 인라인 요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이 박스 모델의 성질이 블록이냐 인라인이냐에 따라서 그 요소의 성격 차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내용이 좀 장황해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딱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모든 HTML 요소는 이런 식으로 사각형 형태의 박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웹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박스 모델을 다룰 수 있는 속성들을 하나씩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마진이라는 이 영역을 다루는 속성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진 영역은 이제 박스 모델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영역으로 어떤 HTML 요소의 외부 여백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외부 여백이라는 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p 태그와 두 번째 p 태그로 사용된 요소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을 지정할 때 외부 여백을 담당하고 있는 마진 영역을 제어하면 이 간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블록 1이라는 클래스를 선택적으로 지정을 하여서 마진 속성을 사용할게요. 마진 속성을 이제 크기 단위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내가 100픽셀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커서 화면에 좀 잘 안 나오니까 한 20픽셀 정도로 할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간격이 이제 블록 1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요소의 사각형 박스 모델을 기준으로 마진 영역의 크기가 20픽셀이 지정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진 영역이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에
20픽셀이라는 수치가 적용되어져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우스를 올려보면 웹브라우저 화면을 봤을 때 크롬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주황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마진 영역이 지정한 값에 의해서 공간 크기가 지정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의 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요소의 외곽에 존재하는 마진 영역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재 적용된 요소와 다음 요소 사이의 마진 영역 간격이 저런 식으로 떨어져서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진 영역을 다룰 때는 마진 속성으로 이제 크기 단위를 지정하여 다루는데 이 마진 영역도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각형이라는 건 방향성으로 따지면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에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방향에 맞게 특정 방향에만 값을 적용할 수 있게 CSS 속성이 제공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진이라는 이 속성의 큰 틀은 같고요. 마진 다시 다음에 내가 이 위에다 적용하고 싶다. 그럼 탑, 오른쪽에 적용하고 싶다. 라이트, 아래쪽에 적용하고 싶다. 바텀, 왼쪽에 적용하고 싶다. 레프트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그럼 내가 아래쪽에 지정을 해볼게요. 바텀이라고 해서 100픽셀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HTML 요소와 두 번째 HTML 요소 사이의 간격이 100픽셀만큼 떨어져서 출력이 된 건데요. 개별자 도구로 이 블럭 1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요소의 이 박스 모델 렌더링 표시를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100이 적용되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나는 여기 16을 지정한 적이 없는데 왜 16이 기본으로 지정된 거지? 라는 부분인데요. 이 16은 웹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 시트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웹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 시트에서 마진 영역의 위쪽을 16픽셀이 픽태그는 기본으로 가지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죠. 1EM은 부모 요소의 폰트 크기의 1배라는 의미인데 모든 폰트 크기는 16픽셀이 기본이니까 결국 16이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지정한 게 아니지만 기본 스타일 시트에 의해서 16이라는 값이 적용된 거고 여기서 어쨌든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텀이라는 우리의 특정 방향 속성으로 원하는 크기를 지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스타일 시트라는 건 어차피 사용자가 지정한 스타일에 영향을 더 중요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웹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 시트에 의해서 16픽셀이 적용되어져 있어도 사용자가 그냥 50픽셀 할 건데? 라고 해서 50픽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웹브라우저에 적용되어져 있는 기본 스타일 시트는 무시가 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값이 더 우선시 되어져서 보여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라이트나 레프트도 굳이 적용해 보지는 않겠지만 적용하면 이 특정 방향에다가 이제 크기를 지정하여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진 속성은 우리가 아까 방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값만 적게 되면 위, 아래, 오른쪽, 아래쪽을 전부 다 똑같은 값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특정 방향을 지정해서 적용할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마진 속성으로 하나의 값만 적어주게 되면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값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표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진 속성은 이렇게 속성 값을 하나만 써도 되고 이렇게 2개를 써도 됩니다. 하나를 쓰게 되면 첫 번째 거는 위쪽과 아래쪽의 값이 되는 거고요. 2개를 쓰게 되면 이 두 번째 값이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값은 위쪽과 아래쪽에 잘 적용되고 두 번째 값은 왼쪽과 오른쪽에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3개를 값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순차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위, 오른쪽,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왼쪽은 왼쪽과 마주보는 면인 오른쪽의 값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 10, 오른쪽 20, 아래쪽 10, 그리고 왼쪽은 정의되지 않았지만 이 왼쪽 면과 마주보는 오른쪽 면의 값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20이 적용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4개를 쓴다, 그럼 순차적으로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의 값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마진 속성을 사용하면 어떤 HTML 요소의 바깥 여백, 외부 여백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소와 요소 사이의 간격을 원하는 만큼 떨어뜨리거나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마진 영역이 담당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마진 속성을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진 겹침 현상이라는 걸 주의를 해야 돼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마진 겹침 현상이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블럭 원 요소에 마진 바텀으로 50픽셀이 적용되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50픽셀만큼 떨어지겠죠? 실제 저 주황 색깔 영역도 아래쪽 방면에 50픽셀만큼 크기가 크게 지정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록 2라는 요소에 마진 탑 속성을 사용해서 500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깊게 떨어졌죠? 한 300으로 할까요? 300도 좀 크네요. 200으로 할게요. 자, 200으로 하게 되면 여기 간격이 넓어졌죠.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 첫 번째 블럭 1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요소에 아래쪽에 50픽셀이 적용됐고 이 블럭 2라는 요소 위쪽에 200픽셀이 적용되었으니까 여기 사이가 250의 간격이 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레벨의 HTML 요소에 마진 속성이 적용되어져서 그 마진 속성이 겹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겹쳤을 때 좀 더 큰 쪽의 값을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이 첫 번째 P 요소와 두 번째 P 요소가 이 마진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발생을 하면 이 두 개의 겹치는 영역을 합산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겹치는 영역 중에서 좀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적용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작성한 예제 코드 기준으로는 블럭 1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요소에 이 마진 바텀 값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마진 겹침 현상에 의해서 마진이 이렇게 겹쳤을 때는 큰 값을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라인 요소는 마진 영역을 지정할 때 탑과 바텀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스팬으로 작성된 요소가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인라인이라는 클래스로 마진을 100%가 아니라 100픽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요소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는 마진 영역이 잡혀져 있지만 위쪽 오른쪽은 이렇게 값은 지정되어져 있어도 실제 개발자 도구나 웹브라우저에서 출력된 모습을 봤을 때 위쪽과 아래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인라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박스 모델은 마진 영역이 위아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보더 영역을 다루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보더 영역은 이제 보더라는 속성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박스 모델을 다루는 속성들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전부 다 똑같아요. 마진 영역은 마진이라는 속성으로 제어를 하고 보더 영역은 보더라는 속성으로 제어를 하고 패딩 영역은 패딩이라는 속성으로 제어를 해요. 컨텐츠는 어떤 특정 컨텐츠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되는 모든 컨텐츠들을 꾸미는 게 다 컨텐츠를 꾸미는 속성인데 어쨌든 마진, 보더, 패딩은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영역의 이름에 맞게 그 속성을 제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진 영역도 마진 속성을 사용하면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이 균일하게 적용된 것처럼 보더 영역도 보더 속성만 사용하면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모든 반면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자, 보더 속성은 우선 3개의 값을 적어줘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굵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빼뜨렸는데 이 보더 영역은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HTML 요소에서 경계선, 즉 다른 말로 테두리를 의미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보더 영역을 잘 제어를 하면
어떤 요소의 테두리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보도 속성의 첫 번째 값으로 적어주는 건 그러한 테두리의 굵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굵기 종류고요. 마지막엔 굵기 색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HTML 요소의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에 1픽셀의 보도 영역의 값이 지정이 되어지면서 빨간 색깔 테두리가 생기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테두리의 선의 종류는 솔리드 말고도 이제 어떤 값을 사용할 수 있냐면 도트드라는 값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트드 말고 대시드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도트냐 대시냐에 따라서 테두리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책에는 더블, 솔리드, 뭐 그루브, 릿지, 인셋, 아웃셋 등등 이제 보더의 이 부분에다가 지정할 수 있는 테두리의 스타일을 제가 책에다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지만 어차피 실무에서는 주로 솔리드까지만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솔리드가 실선이기 때문에 실선까지만 실무에서 자주 사용을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보도 속성엔 이 세 가지 값이 같이 사용이 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바텀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트라든지 레프트라든지 탑이라는 그런 방향성을 지정하는 속성으로 특정 방향에만 테두리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보더라는 속성은 이제 사실 세 개의 값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보더라는 속성은 얘를 이렇게 한 번에 사용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보더 위드스 1픽셀, 보더 스타일 솔리드, 그 다음에 보더 컬러 레드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 보더 속성으로 한 번에 적나 아니면 각각의 속성으로 따로따로 적나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눠서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사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하기도 하고 보기도 좀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더 속성은 따로따로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의 속성을 조합해서 하나의 속성으로 표현되는 이 보더와 같은 속성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단축 속성 또는 축약 속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보더 속성은 축약 속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마진 영역은 축약 속성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마진 영역은 축약 속성이 아니죠. 축약 속성이라는 건 하나의 속성에 다른 속성의 값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값들이 한 번에 적힌 이 보더와 같은 것들을 축약 속성 또는 단축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 마진 영역은 단순하게 크기만 지정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더 속성을 사용하면 테두리를 제어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패딩 영역을 다룰 건데 이 패딩 영역은 HTML 요소의 내부 여백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내부 여백을 보일 때 테두리가 좀 있으면 좀 잘 보여서 테두리를 친 상태로 한번 패딩 영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패딩 속성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 전부 다 똑같은 값을 갖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패딩이 보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보더, 테두리 안쪽에 이렇게 여백이 생기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패딩 영역을 HTML 요소의 내부 여백을 제어하는 속성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패딩이라고 하면 위야, 오른쪽, 아래쪽, 왼쪽 동등하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특정 방향에만 패딩 값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걸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얘는 마진 속성처럼 이렇게 두 개 쓰게 되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세 개 쓰게 되면 위, 오른쪽, 아래쪽인데 왼쪽은 오른쪽 마주보고 자, 40이라고 하면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에 각각 골고루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도 마진 영역과 같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 패딩 영역은 마진 영역처럼 겹침 형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좀 차이점이라고 기억해 두실 법도 하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패딩은 내부 여백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컨텐츠를 다루는 영역인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 안쪽에 있는 걸 이제 컨텐츠라고 해요. 우리가 HTML 문법 시간에도 배웠지만 태그와 태그 사이에 작성되어져 있는 내용을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러한 컨텐츠를 꾸미는 속성들은 뭐 어떤 특정 속성으로 딱 한정돼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컨텐츠 영역을 별도로 제어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칼라 속성을 사용하거나 폰트 사이즈, 폰트 패밀리 등등을 사용하게 되면 전부 다 콘텐츠 영역에 표시되는 내용에 영향을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속성을 골라서 언급한다라고 한다면 위드스와 헤이트 속성을 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드스 속성과 헤이트 속성은 이 콘텐츠 영역의 근본적인 크기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내가 위드스를 100픽셀이라고 했다. 그러면 컨텐츠 영역을 100픽셀로 줄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컨텐츠 영역의 가로 크기가 100으로 고정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헤이트 100픽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 모델의 컨텐츠 영역의 높이값이 100픽셀로 고정이 되면서 테두리를 표시해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보여지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드스와 헤이트 속성은 컨텐츠 영역 자체의 넓이나 높이를 지정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박스 모델을 공부할 때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내가 컨텐츠 영역을 100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HTML 요소가 가로 100, 세로 100으로 표시가 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102가 표시가 되죠. 102가 표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테두리 합까지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위드스 속성에 지정된 크기만큼만 HTML 요소가 딱 적용돼 있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면 내가 얘를 100이라고 했으면 얘는 그냥 100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속성을 사용할 수 있냐면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속성의 기본값이 컨텐트 박스예요. 그래서 이 위드스와 헤이트 속성의 영향 범위가 컨텐츠 박스, 즉 컨텐츠 영역에 한정됩니다. 근데 이 박스 사이징 속성을 보더 박스라고 값을 바꾸면 위드스 헤이트 속성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이 보더 영역까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HTML 요소를 선택을 했을 때 아까처럼 뭐 102, 뭐 이런 식으로 100을 벗어난 숫자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위드스와 헤이트 속성의 값이 지정된 100픽셀로 보여지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사이징 속성을 보더 박스로 지정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원활한 퍼블리싱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눈여겨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박스 모델의 성격과 디스플레이 속성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책에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 박스 모델이 블록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블록 요소가 되는 거고 인라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인라인 요소가 된다라는 건 이제 제가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속성 정도는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 속성은 박스 모델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속성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둘 값은 딱 두 개예요. 블럭 또는 세 개네요. 블럭 또는 인라인 또는 인라인 블럭 이렇게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블럭은 HTML 요소를 블럭 요소로 바꿔주는 거고 인라인은 인라인 요소로 바꿔주는 것이며 인라인 블럭은 인라인 성격과 블럭 성격을 공존하게끔 이제 HTML 박스 모델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 요소는 대표적인 블럭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소의 한 종류거든요. 블럭 요소의 특징은 이 작성된 요소의 그 다음에 오는 태그는 무조건 줄만큼이 되어져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디스플레이 속성으로 인라인이라고 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블럭 성격이 아니라 인라인 성격이 되어버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가 블럭 2도 디스플레이 인라인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모든 요소들이 다 인라인처럼 변경이 되어져서 왜냐면 어차피 얘네는 인라인이었으니까 다 모두 인라인으로 변경되어져서 보이는 것처럼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서요. 이 디스플레이 속성을 사용하면 그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박스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